Hello everyone, it's Dimmes. 자, 오늘은 수열의 마지막 시간을 해서 귀납법이랑 귀납적 정의를 해서 수1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볼 건데 두 항 AN과 AN 플러스 1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고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이 전체 수열은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나무를 보고 숲을 판단하는 그런 식의 이제 과정인데, 그래서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귀납적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첫째 항 또는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리하는 것, 얘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등차 수열에서의 귀납적 정의는 말 그대로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을 봤더니 뭘 일정하게 이렇게 더하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공차죠, 공차. 자, 또 n번째 항이랑 그 다다음인 n 플러스 2번째 항이랑 더했더니 가운데 있던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한 것 같다. 즉 등차 중항이죠. 등차 중항식처럼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도 둘이 같으면 또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에 보이니까 문제를 보고 판단해서 풀면 됩니다. 등비수열에서의 귀납적 정의는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숫자를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비교를 했더니 뭘 곱하고 있는 거예요. 곱했더니 얘가 되더라. 그럼 곱한 게 공비구나 해서 또 등비수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는 n번째 항이랑 그 다다음인 또 n 플러스 2번째 항이랑 곱한 게 가운데 있던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과 같더라. 그러면 이건 또 등비중항이 되죠. 등비중항임을 또 알고 그럼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주 나오는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또 보자면, 자, n번째 항에다가 뭘 더하긴 더하는데 더하는 것끼리만 보면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즉 등차 수열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숫자를 더하는데 그 더한 숫자들끼리 어떤 관계식이 있더라. 걔네만 봤더니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뭐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그걸 더했더니 다음 항이 나왔더라. 자, 예를 들어서 1, 2, 4, 7, 11, 16.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 수열이 있어요. 보니까 뭘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곱하진 않아요. 그죠? 규칙이 없어요. 그럼 얘는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근데 둘이 빼서 봤더니 얘네들이 빼주면 1, 얘네들이 빼주면 2, 3, 4, 5. 즉 각각의 항들 사이의 차가 어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죠.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갖고 있구나 라는 귀납적 정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수열을 가지고 예전에는 개차 수열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지금 개차 수열을 따로 배우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귀납적 정의에서 나오니까 따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항에서 이 첫 번째 숫자, 자, 얘를 AN이라고 하고 이 빼서 나온 또 다른 새로운 수열을 B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 A1에서 두 번째 항 A2로 가는데 B1을 더하고 있죠. 즉 A2는 A1 더하기 B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A3에서 또 A4 이렇게 A5 이렇게 보면 얘는 B2, B3, B4, B5라고 하면 A3은 A2에다가 B2를 더한 거랑 같아요. 근데 여기 A2는 여기 A1 더하기 B1이랑 같으니까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또 A4는 A3에다가 B3을 더한 건데 여기에 있는 이 A3이 이렇게 돼 있는 A3과 같죠? 그럼 얘는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결국 AN이라는 건 첫 항 A1 계속 A1이 반복되죠. 에다가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해서 B가 하나 적으니까 N-1까지 합에 같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 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차 수열일 때 AN은 A1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항까지 BK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놓고 문제를 풀면 금방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꼴이다. 자, 얘는 보통 다 곱하기이다 보니까 약분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말 그대로 A2는 A1 곱하기 F1, A3은 A2 곱하기 F2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얘는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이런 형태거든요. 즉 AN은 A1 곱하기에다가 F1, F2, F3 해서 Fn-1까지 곱인데 이게 아마 이 덩어리째로 봤을 때 막 약분이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자, 1번 보면은 자, 15항을 문제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항은 2고 나랑 내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을 봤더니 일정하게 3을 더하고 있더라.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첫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A에는 2 플러스 n-1, 3, 즉 3n-1이 되겠죠. 그래서 A15항은 44구나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도 첫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5인데 얘랑 더해서 나누기 2 했더니 얘가 나오는, 즉 등차 중항이란다. 2번은 즉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빼주면은 공차가 4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또 AN이 1 플러스 n-1의 4, 즉 4n-3이 될 거예요. 그래서 A15는 60-3이니까 57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풀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은. 자, 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항은 3이고 그 다음에 나랑 내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이 곱하기 2를 하고 있구나. 즉 공비가 2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AN은 일반항이 3 곱하기 2의 n-1승이 되겠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래서 A25항은 3 곱하기 2의 24승. 자,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첫 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6인데 나랑 내 다음 항이랑 곱한 게 가운데 거의 제곱인 등비 중항을 알려주고 있어요. 얘는 얘에서 얘를 곱하는 R이 -3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25, 즉 AN부터 구해보면 첫 항 -2에 -3에 n-1승이 되겠죠. 그래서 A25는 -2에 -3에 24승이다. 뭐 조금 간단히 하면 -2 곱하기 3의 24승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엔 나랑 내 다음 항 사이에 2n을 더해주고 있어요. 자, 새로운 개차라는 거죠. 개차. bn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A 10항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일반항 an을 구해보면 첫 항 A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를 쓰라고 했죠. 즉 5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가 될 거예요. 얘는 5가 따로 있고 2 앞에 빼놓고 2분의 n-1 n. 자, 이 약분해주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10항은 10의 제곱 빼기 10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럼 95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모양인데 이건 그냥 쭉 나열을 해보면 돼요. 첫 항이 2래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쓰면 되죠. A1은 2예요.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n에다가 1만 넣어주면 A2는 2분의 1 곱하기 A1, 즉 2분의 1 곱하기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항은 3분의 2 곱하기 A2니까 여기 A2 대신에 요걸 써주면 되죠. 3분의 2, 2분의 1, 2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4분의 3에다가 A3이니까 3분의 2, 2분의 1, 2.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쭉 가다 보면 20번째 항을 물어봤죠. 자, 20번째 항은 20번에 19, 19분의 18, 18분의 17 이렇게 계속 곱해서 나중에는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 곱하기 2 하면서 이렇게 다 약분될 거예요. 남는 게 20분의 2만 남는 거죠. 답은 20분의 2니까 10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은 말 그대로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n이 일단 1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하고, 자, n이 k번째 항 때, 즉 k일 때 이 식을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고 해요. 가정하면 그러면 n이 k 플러스 1번째 항일 때도, 즉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이 식이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성립한다.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가 되면 이 수학적 귀납법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이제 문제는 보통 빈칸 넣기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문제 안에서 잘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에서 n제곱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우리가 알고 있던 시그마 k제곱 공식이죠. 자, 이거를 귀납법으로 증명해보라 라는 거죠. n이 1일 때를 보면 좌변은 그냥 1의 제곱이죠. 우변은 6분의 1, 2, 3. 그러면 얘는 성립하죠? 성립한다. 그래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가정을 하라 했죠. 가정하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서 k제곱이 6분의 1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다 라고 해놓고 n이 양변에, 자, k 플러스 1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면 좌변은 여기다가 1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서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우변을 좀 주목해서 볼게요. 우변은 6분의 1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식을 보면은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똑같이 갖고 있네요. 그래서 k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보면 남는 게 얘는 6분의 k, 2k 플러스 1이 남아있고 이쪽은 그냥 k 플러스 1만 남아있을 거예요. 두 개니까. 그럼 얘는 6분의 6k 플러스 6이죠. 그래서 얘네 둘을 정리를 해주면 k 플러스 1은 아직 혼자 있고 뒤에가 6분의 해놓고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인수분해를 따로 해주면, 자,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니까 2k, k, 3, 2 하면은 7k가 되죠. 즉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식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는 6분의 1이 있고 앞에 여기 k 자리 있던 곳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고 여기 k 플러스 1이 있던 자리에 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k 플러스 2가 있고 그 다음에 2 괄호하고 k 플러스 1 해놓고 플러스 1 해놓은 모양이 2k 플러스 3이죠. 이런 형태가 되면서 k 플러스 1일 때도 n이 성립한다를 보이면서 이 식을 귀납법으로 증명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으면서 수학 1을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